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화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즉 지난달 31일 이진숙 본인이 탄핵될 것이라는 것에 쫓겨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김태규와 함께 둘이서 진행한 박문진 이사 엉터리 선임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임 과정이 개판이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확인이 된 것이고, 또 그 개판이라는 것을 3차에 걸친 방송장악 청문회를 통해 세상에 알린 과방위의 불굴의 최민희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맹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중상을 입은 것이며, 방송장악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시간이 갈수록 레임덕은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되는 도중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지요. 회의 중에 이를 제일 처음 언급한 것은 과방위의 특급 전사 노정면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 31일 김태규 대행이 참여했던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박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지금 집행정지 인용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방금 들은 얘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이어 이훈기 의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김태규를 강타합니다. 저는 이 판결이 이미 박문진 이사들은 8월 12일로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이런 판결을 하는 건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 판결을 해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날 이뤄진 일에 대해서 법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에 보면 박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박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박문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이나 다른 일반 회사하고 상당히 다르게 방송의 어떤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그날 같이 한 KBS 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똑같이 적용해서 KBS 이사 선임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절차를 볼게요. 지금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예. 지금 이제 박문진의 7월 30일 날 임명된 6명의 이사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기존의 박문진 이사들이 이제 역할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지났지만. 맞죠? 제가 일단은 결정문을 좀 보고 판단을 아니, 하고 일단 좀 상식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런 고민도 안 하셨어요? 지금 직무대행인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인용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정은 여기 있어요. 근데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판결에 전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방통위 2인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 판결문에 드러낸 거고, 또 하나는 7월 31일 이사 선임 절차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위법하고.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정지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런 판결을 냈어요. 판사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판사들마다 판단의 기준점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결문도 보시고 그날 7월 31일 5가지 문제점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 일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 다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원장은 이렇게 정리했지요. 김태규 대행님, 예.
가처분 신청의 의미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의 의미 여기 있는 분 다 압니다. 예, 앞으로 본안 심리 해야 되는데요. 이거 본안 심리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판결에서. 뭐 지금 앞서도 지금 예, 말씀 그 앞서서 얘기한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런 부분 다 나왔고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하려면 뭔가 7월 31일에 방통위의 결정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번 법원이 판단했습니까? 그냥 제가 힌트 드릴게요. 18페이지 보세요. 예, 판결문 18페이지. 16페이지서부터 뭐 17페이지 건너뛰고 18페이지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그냥 말씀을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까지 40분이나 드리면서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방통위가 특별히 의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위원이 결연됐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유는 방통위법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5인의 상임위원이 구성된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라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통위원회가 2인으로도 회의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의결할 수 있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법에 없습니다. 그건.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그 인용의 가장 중요한 점, 우리의 그동안의 오랜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2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는 2023년 12월 20일 대법원 결정, 단 2명의 위원들이 심의위 결정에 따라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임명처분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송문화진흥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이 판단이 인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부탁인데요. 너무 기존에 혹은 이 정부의 방송 장악과 흐름을 같이 하지 마시고 한 번만 고민을 좀 해보셔라. 그래서 5인의 방통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야말로 승자의 품격이 아닙니까? 과방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구조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야당 과방위 의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법원은 방통위 설치법이 의사종족수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인 위원의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문제의 7월 31일 방통위의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이사선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사법 논의에 여당은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용 낙하산 김태규 부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입장문이라 쓰고 승전보라 읽습니다. 반면 이진숙은 폭망했지요. 여기에 더 큰 패배는 용산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항고를 꺼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이진숙, 김태규의 MBC 박문진 이사교체 의결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식이 확인되었다는 의미 외에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전체가 이진숙한테 완전히 노란한 셈입니다. 탄핵 전에 버틴 이진숙 말 들었다가 이젠 사퇴시키지도 못하고 트랩에 걸렸습니다. 탄핵 소추 중에는 사퇴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자, 노정면 의원은 이미 지난달 31일 지금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지요. 탄핵에 쫓겨 절차 정당성 최소한의 심의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저지르고 보니 어떤가? 이제 탄핵이 아니라 집행정지 가처분이 걱정스럽지 않은가? 탈락한 지원자들이 제대로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면 뭐라 할 건가? 왜 면접도 없었냐고 하면 탄핵 때문이라고 할 텐가? 그게 탈락한 지원자들 권리 침해 사유가 되겠나? 윤 대통령과 막무가내 파는 이진숙 탄핵에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고 한다. 땡큐다. 이진숙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되고 가처분 인용돼 박문진 교체 의결 효력도 보류될 수 있다. 그래서 저쪽에 전략통이 있다면 이진숙을 사퇴시키고 만일에 대비하는 게 저들의 이익에 부합하다. 그러지 않겠다니 다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MBC보다 윤석열이 먼저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요. 어찌됐든 결론은 이진숙도 탄핵, 윤석열도 탄핵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최후의 전선에서 물리친 최민희 과방위의 김현, 노정면, 이흉기, 황정아, 한민수, 김우영, 박민규, 이정은, 정동영, 조인철과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